안녕하세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이 정말 많이 활성화됐는데요. 등산 모임, 러닝 모임, 게임 모임, 독서 모임, 이런 모임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정말 쉬워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그동안 이루어졌던 현상은 점점 더 사람들이 굳이 다른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본인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SNS도 있고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기술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플이 나오고 웹사이트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시 직접 만나는 모임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게 됐어요. 예로부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쁘게 딴지를 거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의 생각에 따르면 정신이 되게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똑똑하고 창조적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한 철학자는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요즘에 한국에서 거의 가장 인기가 많은 철학자 중 한 명인데요. 최근에 나 혼자 산다 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하석진 씨가 쇼펜하우어 책을 읽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쇼펜하우어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도 그중 한 권인데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많은 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굳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만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쓰지 말아라, 남한테 보여주려고 내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로 폰 노이만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폰 노이만은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컴퓨터 과학자이기도 한 미친 사람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초기 모델을 발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핵폭탄 발명에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한 게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인데, 근데 보통 이 정도의 천재 같으면 뭐 골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공부만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폰 노이만은 의외로 사람들을 만나서 파티하고 유머를 주고받으면서 즐기고 그런 활동을 되게 즐겼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다만 주장하고자 하는 건 일반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 똑똑하고 창조적인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데 굳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더라 라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생각을 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신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시간을 보내도 즐거움을 느낄 요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뭐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사회현상을 보면서 어떤 자신만의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자연현상을 보면서 어떤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혼자 있어도 세상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틈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신의 활동이 되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질 못합니다. 맨날 하던 생각만 하고 하던 일만 하고 느끼던 것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삶이 되게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과 함께 하는 자리에 나가서 좀 더 자신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정신의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나 혼자 독주회를 열 수 있는 악기의 대가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은 자기 혼자 그냥 피아노 쳐도 정말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정신의 활동이 되게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음밖에 낼 수 없는 악기 같다라고 쇼펜하우어는 되게 비유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핸드벨 같은 거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명이 한 가지 음밖에 못 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동시에 연주를 해야만 그래도 하나의 곡을 연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쇼펜하우어는 되게 나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쇼펜하우어가 똑똑한 사람들은 굳이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근거는 일반적으로 친목 모임은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등산 모임 같은 데를 나간다고 생각해보면 거기서 내가 나만의 독창적이고 되게 똑똑한 견해를 내놓는다거나 어떤 활동을 보인다거나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너무 그러면 밉보일 수도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 모임 안에 얼마나 녹아들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막 등산하면서 내가 요즘에 이런 물리학 이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아마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테고 제대로 반응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만의 창조적인 활동에 혼자 매진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 뭐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다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게 정말로 나를 위한 활동이고 재밌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지, 굳이 그렇게 친목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는 되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 다 사람 만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까지 나 혼자의 활동에 매진해도 인생이 너무나 풍부하게 채워질 만큼 똑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사람을 어느 정도 만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위안도 얻고 재미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반적인 모임들에서는 보통 그렇게까지 나의 정신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지는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모임에만 의존하면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확실히 내 정신의 성장은 되게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조언하는 건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무 그 관계에 몰입하면서 거기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지는 마라 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항상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나 홀로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그 관계에서 얻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라 라고 주문을 한 건 그가 가졌던 행복감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고통이 가득한 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품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좌절될 때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운이 좋아서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거나 원했던 것을 갖게 된다고 해도 그 과거에 내가 목표로 했던 것과 원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목표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안에 나도 변하고 세계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루게 되는 건 인간의 삶에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좌절이 항상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불행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무언가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해도 그 지점에 이른 순간 더 이상 그 행복은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좌절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이고 너무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대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자세로, 그래, 나는 불행을 점점 피하는 나만의 체계를 만들어 놓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옥불에도 불타지 않을 나만의 방을 한켠 마련해 놓으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쇼펜하우어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삶이란 계속해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하고 고통이 가득한 전쟁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나에게 실패가 오고 좌절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희망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높은 건물을 짓고 낙원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끝없는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나만의 작은 요새 하나를 갖추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번 인간관계와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좌절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과연 인간관계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고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지를 내가 대부분 경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좌절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인간관계보다는 나의 내면, 나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내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의 내면만큼은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그것을 잘 굳건하게 가꿔놨다면 혼란의 상황에서도 최후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상당히 엘리티스트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똑똑한 사람들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고 똑똑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는 평범한 우리들은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야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제 생각에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봐야 될 건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그래도 나의 정신적인 능력을 조금씩 성장시킬 수 있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조금씩 확보해 놓자 라는 게 우리가 얻어가야 될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쇼펜하우어는 정신의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음밖에 내지 못하는 악기 같다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엘리티스트적인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한번 해석해 보자면 솔직히 쇼펜하우어는 대부분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한 가지 음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한 음만 내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독서를 할 수도 있고 음악을 열심히 들어볼 수도 있고 영화를 열심히 보면서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고 과학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올해까지는 내가 지금은 한 음밖에 못 내는 사람이지만 두 음 정도는 낼 수 있게 돼야지, 그리고 한 10년 정도 후에는 그래 한 5음 정도는 내자, 이렇게 목표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막 폰 노이만 같은 대가가 되진 못할 겁니다. 정말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처럼 막 옥타브로 8개 넘나들면서 막 능숙능란하게 나의 정신을 활용하게 되는 천재적인 입장은 결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옥타브 정도는 알뜰하게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충분히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될 때 인간관계도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음만 낼 수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음을 낼 수 있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나서 다채로운 화음을 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다채로움이 우리의 행복한 삶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쇼펜하우어가 가졌던 인간관계론 그리고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에는 꼭 이런 내용 말고도 현재에 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장을 되게 세게 하기도 했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많이 늘어놓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한 만큼 되게 내가 평상시에 가졌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우리 사회가 명하는 것과는 되게 다른 독특한 시각에서 인간의 삶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접해볼 만한 사상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